봉투 하나가 식탁 위에 탁 던져졌다. 두툼한 갈색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아직 몰랐다. 그런데 그 봉투를 던진 사람의 눈빛만큼은 분명했다. 시어머니 박기순 선자야, 이거 받고 나가. 우리 아들 더 이상 못 잡아먹어. 62세 김 선자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식탁 너머의 세 사람이 굳어버렸다. 남편 최용수, 시어머니 박기순, 그리고 큰며느리 이지연. 감사합니다 라니. 이용각서와 강남 아파트 명도 요구서가 든 봉투를 받아들고 선자는 봉투를 자기 가방 깊숙이 집어넣으며 조용히 일어섰다. 그 봉투 아주 유용하게 쓸게요. 그녀의 입가에 아주 잠깐 미소가 스쳤다. 박기수는 그 미소가 무슨 뜻인지 그날은 몰랐다. 알게 되기까지는 정확히 사흘이 걸렸다. 사흘 뒤 최용수는 회사 대표이사실에서 울었다. 박기수는 등기소 앞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이지연은 자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리고 선자는 평생 처음으로 혼자 바다를 보러 갔다. 도대체 그 봉투 안에 무엇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선자는 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것일까? 이 이야기는 그날 봉투가 던져지기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봄, 선자는 27이었다. 고향 전주에서 상경한 지 갓 2년 된 처녀였다.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다. 그때 최용수를 만났다. 용수는 반듯하게 생겼고 말이 적었고 눈빛이 성실했다. 선자는 그게 좋았다. 나 지금은 없는 게 많아. 그런데 당신 하나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 선자는 그 말을 믿었다.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한 건 35이 넘어서였다. 결혼 첫 해에 선자는 동네 슈퍼에 파트타임으로 취직했다. 용수가 다니는 건설회사 봉급만으로는 월세와 생활비가 빠듯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 박기수는 결혼 전부터 같이 살았다. 내 아들한테 시집 왔으면 살림이나 똑바로 해. 밖에 나가서 번다고 자랑하는 여자는 딱 질색이야. 선자는 파트타임 일을 그만뒀다. 그리고 살림에 전념했다. 그 대신 그녀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밤마다 부엌. 시어머니가 잠든 뒤 식탁 아래 조그만 전등 하나를 켜고 뜨개질을 했다. 납품 단가가 개당 300원이었다. 하루에 15개를 뜨면 4,500원. 한 달이면 13만 5천 원. 그 돈을 선자는 남편 이름이 아닌 자기 통장에 모았다. 용수의 회사는 5년 만에 망했다. 선자야, 나 실직했어. 퇴직금도 없어. 회사가 부도가 났대. 선자는 다음날 아침 은행에 갔다. 그리고 5년 동안 모은 돈을 꺼냈다. 이걸로 일단 시작해. 당신이 잘 아는 거 해봐. 그 돈이 씨앗이 됐다. 용수는 소규모 건자재 유통업을 시작했다. 선자는 아이 둘을 낳으면서도 격리 일을 도맡았다. 밤에는 세금 계산서를 끊고 낮에는 아이를 업고 거래처를 돌았다. 에휴, 저 여자 또 나간다. 아이 엄마가 집에 있어야지. 선자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리고 운전도 못하는 시어머니를 위해 매일 아침 식사상을 차려놓고 나갔다. 세월이 흘렀다. 사업이 커지면서 용수는 달라졌다. 처음엔 양복이 비싸졌다. 그 다음엔 차가 바뀌었다. 그 다음엔 회식이 잦아졌다. 그 다음엔 전화를 잘 안 받기 시작했다. 선자는 알았다. 그러나 모른 척했다. 아이들이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건 2005년이었다. 법인 설립. 직원 15명. 연매출 30억. 그 법인 서류에 선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는 걸 용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세무사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무사는 선자가 먼저 부탁해서 넣은 거였다. 김선자 혼자 속으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선자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 그 복선이 현실이 된 건 2024년 봄이었다.
남편이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지 딱 2달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다. 어머니, 이제 어르신들 방 좀 작은 쪽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저희 애들 커서 공부방이 필요하거든요. 손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단순히 방 때문이 아니었다. 그 눈빛 때문이었다. 이제 슬슬 나가줘도 되지 않나요? 하는 눈빛. 그게 시작이었다. 방을 바꾸고 2달이 지나자 이지연은 더 대담해졌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 애가 둘이잖아요. 이 집에서 저랑 어머니랑 같이 살기는 좀 비좁죠. 김선자, 강남 쪽에 어르신들 사시기 좋은 아파트 있던데. 거기 알아봐 드릴까요? 알아봐 드린다고 했지만 눈빛에는 그게 없었다. 나가시면 어때요? 라는 눈빛이었다. 선자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다. 소리는 내지 않았다. 평생 그랬으니까. 이 집 내가 들어온 지 35년이 됐는데 처음에 반 지하 셋방에서 시작해서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게 1998년. 계약금 3천만 원은 선자가 부업과 적금으로 모은 돈이었다. 용수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 한 주가 지났다. 그 사이 이지연은 조용히 움직였다. 선자가 모르는 사이 이지연은 시어머니 박기순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어머니, 용수 씨가 이번에 대표 되면서 회사가 많이 커졌잖아요. 이제 이미지 관리도 해야 해서요. 인터넷에 보니까 대표님 부인이 아직 경리 출신이라고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 안 좋대요. 그래? 내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저 여자를 달고 다녀야 해. 박기수는 이미 선자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아들이 성공하고 나서도 선자가 여전히 당당하게 살림을 쥐고 있다는 것. 그게 마음에 걸렸다. 용수야, 이번 기회에 정리해라. 선자도 이제 나이 들었고 너도 새 출발할 나이야. 어머니, 갑자기 무슨. 내가 강남 아파트 한 채 사줄게. 선자한테. 그게 도리 아니냐. 30년 살았는데. 용수는 침묵했다. 그게 동의였다. 사흘 뒤 용수가 선자에게 말했다. 선자야, 나 할 말 있어. 김선자, 우리 이제 각자 살면 어떨까? 내가 아파트 하나 해줄게. 강남에. 좋은 데로. 선자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다. 용수는 시선을 피했다. 용수 씨. 응? 그 아파트 어떻게 살 건데? 뭐? 돈이 어디 있어서 사줄 건데. 회사 돈을 쓰면 배임이고 개인 돈이면 그게 어디 있는지 내가 더 잘 알 텐데. 용수의 얼굴이 굳었다. 선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다음 주에 박기순이 직접 나섰다. 봉투를 들고. 선자야. 이거 받고 나가. 우리 아들 더 이상 못 잡아먹어. 봉투 안에는 이용각서와 아파트명도 요구서 그리고 위로금 명목의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5천만 원. 35년이 5천만 원이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선자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 세 사람은 선자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다. 5천만 원에 무릎 꿇을 거라 생각했다. 아니면 펑펑 울며 사정할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선자의 등은 곧았다. 선자가 집에서 나온 그날 저녁 그녀는 곧장 한 곳으로 갔다. 종로에 있는 작은 법무사 사무소. 20년째 거래하는 곳이었다. 법무사 오재원은 선자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자 씨 왔어요? 서류 다 준비됐어요. 수고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오재원이 건넨 서류 묶음은 두꺼웠다. 첫 장 상단에 이런 글자가 찍혀 있었다. 최용수 김선자 증여 확인서 및 등기 이전 완료 내역. 선자는 서류를 꼼꼼히 후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선자 씨 명의로 된 게 총 5건이에요. 경기도 물류창고 2동, 충남 토지 3,000평, 제주 펜션 부지, 그리고 서울 강서 빌라 한 채. 법인 지분은요? 최선자 명의 지분이 전체의 32%예요.
용수 씨가 51%고 나머지는 외부 투자자. 선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근데 선자 씨 이거 다 언제 해놓은 거예요? 나도 중간에 받은 서류가 많아서. 2년 전부터요. 조금씩. 용수 씨가 알았어요. 서류에 도장 찍으면서 읽었겠죠. 근데 그때 읽지 않은 거예요. 오재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언제부터 이걸 준비하셨어요? 용수 씨가 처음 직원 10명 넘었을 때요. 그때 깨달았어요. 잘 되면 내가 제일 먼저 잘릴 거라는 걸. 오재원은 창밖을 잠깐 바라봤다가 다시 선자를 봤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봉투 하나 받았거든요. 오늘. 뭐가 들었어요? 이혼각서. 명도 요구서. 5천만 원 수표. 오재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웃었다. 그 봉투 잘 쓰겠네요. 네. 아주 잘 쓸 거예요. 그날 밤 박기수는 아들에게 전화했다. 용수야, 됐다. 선자가 봉투 받고 나갔어. 이제 정리만 하면 돼. 어머니, 근데 선자가 회사 서류 같은 거 들고 나간 거 아닌가요? 그게 뭔 상관이야. 격리 일 했어봤자 인감 도장도 없는데 뭘 해. 용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뭔가 떠오른 듯 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갔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다. 다음 날 오전 이지연은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넣었다. 저희 시어머니 쓰시던 방이 비었거든요. 리모델링 견적 좀 받고 싶어서요. 이지연은 이미 이긴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용수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찍혔다. 발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5단독. 용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처음엔 몰랐다. 발신자명을 다시 보고 나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튿날 아침 최용수의 회사 팩스기가 울렸다. 직원 하나가 종이를 꺼내 들고 대표실로 뛰어왔다. 대표님, 이게 뭔지 좀 봐주세요. 팩스 용지 상단에는 법무법인 이름이 찍혀 있었다. 법무법인 여명. 하단에는 발신인 김선자. 내용은 세 가지였다. 첫째, 법인 지분 32%에 대한 주주 권리 행사 예고. 둘째, 경기도 물류창고 및 충남 토지에 대한 임대 수익 정산 청구. 셋째,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업은 인정 청구 소송 예고. 용수는 팩스 용지를 손에 든 채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법인 지분이 32%? 그가 법인 설립 당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선자는 옆에서 그냥 정리해줬다고만 했다. 용수는 읽지 않았다. 믿었으니까. 아내를. 물류창고 2동이 선자 명의라고? 내가 산 거잖아. 직원은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대표실에 혼자 남은 용수는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3년 전 물류창고 계약 당시 자금 출처가 선자 명의 계좌였다는 사실. 토지 역시 마찬가지. 선자는 수십 년간 부업으로 모은 돈과 부모님 유산을 쪼개서 조금씩 법적으로 흠이 없는 방식으로 이전해뒀던 것이다. 그리고 회사 지분 32%. 이건 법인 설립 초기에 세금 절감을 이유로 세무사가 제안한 구조였다. 선자가 먼저 세무사에게 부탁해서 만든 구조이기도 했다. 용수는 전화를 들었다. 선자에게. 선자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한테 받은 봉투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말했잖아요. 지분이 32%면 이사회 소집도 할 수 있잖아. 알고 있어요. 선자야, 이러지 마. 우리가 몇 년인데? 35년이죠. 그동안 나는 참 열심히 살았어요. 용수 씨도 알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내가 잘못했어. 알아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용수 씨, 나한테 이혼각서 던진 사람이 누구예요? 또 침묵. 이번엔 더 길었다. 같은 시각 박기수는 등기소 앞에 서 있었다. 이지연이 함께였다. 그들은 아파트 명의를 확인하러 왔다가 전혀 다른 사실을 마주했다. 등기 직원 이 아파트는 현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채권자 김선자.
채권 최고액 4억 원. 뭐라고요? 선자가 2년 전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 뒀던 것이다. 자기 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막아줄 때 그 대가로 합법적으로. 용수는 그때도 서류를 꼼꼼히 읽지 않았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박기순. 박기순은 그 자리에 힘없이 벤치에 주저앉았다. 아파트를 선자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굴었지만 사실 그 아파트에는 선자가 이미 자기 채권을 걸어놓은 상태였다. 오히려 박기순 쪽이 선자에게 빚을 지고 있었다. 이지연은 자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이 되지 않았다. 선자는 그 시간 부산행 KTX에 탔다. 창밖으로 봄 들녘이 스쳐 지나갔다. 김선자 혼자 속으로 이제 됐다. 부산 바닷가에 선자가 도착한 건 오후 4시였다. 바람이 샜다. 파도가 높았다. 선자는 벤치에 앉아 그냥 바다를 봤다. 울지 않았다. 울 눈물이 없었다. 35년 치를 이미 다 쏟아냈으니까. 그로부터 사흘 뒤 선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제안서를 보냈다. 내용은 간단했다. 법정 소송으로 가지 않는 대신 조건은 3가지. 하나, 이혼은 한다. 단 재산 분할은 법원이 아닌 선자가 제시하는 기준으로. 둘, 법인 지분 32%를 시가로 매입한다. 셋, 박기순과 이지연은 선자에게 어떤 형태로도 접촉하지 않는다. 용수 측 변호사는 협상을 시도했다. 선자는 딱 한마디만 했다. 법원에서 봐요. 그걸로 끝이었다. 용수는 사흘 만에 선자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재산 분할 결과는 이랬다. 물류창고 2동과 충남 토지는 원래 선자 명의라 그대로였다. 법인 지분은 당시 기업 가치로 환산해 15억에 매입됐다. 제주 펜션 부지도 선자 목. 강서 빌라는 선자가 월세 수입을 받기로 했다. 아파트 근저당은 용수가 선자에게 채무 변제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풀렸다. 4억 원. 박기순이 주겠다던 강남 아파트 한 채 대신 선자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다. 그것도 50원 한 푼 소송 없이. 용수는 대표이사 자리는 지켰다. 지분이 줄었지만 경영권은 유지됐다. 이지연은 리모델링 견적을 취소했다. 박기순은 아들에게 2달째 전화를 하지 않고 있다. 선자는 지금 제주에 살고 있다. 자기 명의의 펜션 부지에 작은 집을 지었다. 정원에 감귤 나무 4그루를 심었다. 이웃집 할머니와 매일 아침 바다를 걷는다. 이웃집 할머니 선자 씨 왜 이혼했어요? 남편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기보다 내가 너무 잘해줬나 봐요. 할머니가 웃었다. 선자도 웃었다. 그건 오랜만에 나온 아주 진짜 웃음이었다. 35년 동안 선자가 참은 것은 남편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지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되찾았다. 조용히 완전하게. 어머니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가르침이었다.